빨리 하고 배가하고 좀 연습이나 좀 해야 되겠다. 아침에 경기가 있는데 7시 40분 신시내티가 카스티오 나오니까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예, 콜로라도가 이제 원정에서는 빠따가 약하고 기복이 있다라는 점, 워싱턴을 이기고 왔긴 했지만 그거는 4연전이었고 워싱턴이 똥배를 어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야 되는 경기를 피해서 다행히 워싱턴 똥배를 안 건드린 게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콜로라도가 8대7로 이겼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신시내티가 좀 더 낫다고 봐야 되죠.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이겨야 되는 경기를 이겼는 게 콜로라도 입장이고, 일단은 원정 마르케스하고 홈 카스티오를 비교를 그냥 잠깐만 해드리자면 신시내티에서는 선발 투수가 나름 괜찮아요. 네, 나름 괜찮고 빠따가 좀 약간 기복이 다시 생긴 거는 맞지만 신시내티가 지금 현재로 카스티오 같은 경우는 홈에서 방어율이 1점대입니다. 콜로라도 상대로 했는 거는 2018, 2019년도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상대 전적은 아예 상대 방어율은 볼 필요가 없는 입장이고, 제가 보는 기준점에서는 홈에서 방어율이 1점대라는 거, 1점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콜로라도 바스케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시내티 상대로는 잘 던졌습니다. 호타할까 요거 두 개는 내가 봤을 때는 좀 투스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경기인데, 그래도 빠따들이 콜로라도 가면 뭐 솔직히 투스전을 생각하기엔 좀 애매한 그런 실점과 그다음 득점을 내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쉽게 예상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투수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르케스가 원정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실력이 안 좋은 선발들하고 비교를 하자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기 때문에 제가 보는 기준점에서는 마르케스도 어느 정도 호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승패를 가르자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신시내티가 지금 봤다가 제 컨디션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래도 예측을 한다면 투수전이 나오면서 그래도 신시내티가 홈에서 승리를 할 가능성이 한 6대4 정도로 보인다. 배당을 1.5구로 좀 낮게 받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승률 자체를 많이 주지는 못하겠네요. 예, 마르케스도 어느 정도 던진다고 생각하는 투수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기준점에서는 신시내티가 이길 확률이 6대4 정도로 보는 경기가 그 경기고, 필라델피아하고 애틀란타, 저는 애틀란타 소로카를 좋아합니다. 예, 아리에타가 홈에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거 저도 알지만 그래도 투수 중에 지금 현재로 유망주라고 해야 되나? 신애들 중에서 제가 손꼽는 투수 중에 한 명을 저는 소로카라고 생각을 하고, 소로카가 원정이든 홈이든 상관없이 다 잘 던져요. 다 잘 던지고, 대신에 얘네들은 아리에타는 홈에서 방어율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한 4점대 방어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바뀐 거는 뭐냐면, 뭐가 바뀌었냐면 필라델피아 아리에타가 애틀란타 상대로 해서는 어서오세요 롯데와 김롯데님. 애틀 상대로는 6이니까지 1실점으로 한번 틀어막은 적이 한번 있고, 그러니까 홈 방어율은 아리에타가 높을지 몰라도 상대 전적에서는 아리에타가 괜찮았고, 소로카 같은 경우는 홈 방어율이 극강이긴 하지만 필라 상대로 한 이닝에 거의 4이닝 5이닝에서 바뀌었으니까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4실점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 전적으로 따졌을 때는 아리에타가 더 좋아요. 근데 투수가 분위기라든지 지금 현재 방어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구나 여러 가지 폼을 봤을 때는 소로카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냉정하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때는 어차피 정배기 때문에 애틀란타가 좋아 보인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필라델피아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소로카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필라델피아 쪽을 조금 더 봅니다. 그게 5대5라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신시내티는 콜로라도가 원정에서 워낙 못하기도 하고, 그다음 신시내티의 카스티오가 홈에서 잘 던지고, 상대 전적에서도 뭐 그렇게 따로 이렇게 나쁘거나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신시내티 승을 6대4로 보는 건데, 필라델피아하고 애틀란타는 소로카가 원래는 좀 더 지금 현재 폼은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필라델피아한테 한번 터진 적이 있고, 아리에타가 홈에서는 방어율이 좀 나오기는 하지만, 애틀란타한테 한 경기를 좀 틀어막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위기상으로 애틀란타 바타도 괜찮고 필라델피아 바타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 시점의 분위기상으로는 최근 경기들을 보면 필라델피아가 좀 더 나아서, 요거는 제가 5대5로 봐서 필라델피아 역배승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 분석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킹은 어차피 못해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현진이 나오는 다저스 대 산체스가 나오는 워싱턴,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다저스를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선발 투수에서 어차피 유현진이 한 가지 단점이 굳이 단점이 있다면 원정 가면 홈하고의 홈하고의 성적하고의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게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유현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이건 뭐 다른 게 없어요. 워싱턴이든 다저스든 빠뜨는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산체스가 그렇게 좋은 투수는 아니고 이거는 모르겠다. 나는 안 갈 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저는 안 갑니다. 예, 유현진이 왜냐면 워싱턴한테 강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경기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성적은 볼 수가 없고 올 시즌에도 1이닝 그 무실점을 한 기록은 있는데 원정에서 그나마 2점대 후반 3점대 가까운 방어율로 조금 터진 적이 한 번씩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애니발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에 있기 전에 다른 팀에 있을 때도 그렇게 뭐 선발로서 그냥 한 2, 3 선발로서는 어느 정도 던질만한 투수, 잘 던지는 투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한때는 잘 던진 적이 있었지. 한 1, 2년 정도 잘 던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좀 하락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3점대 초반대에 다저스 상대로는 뭐 이게 좋았다고 봐야 되나? 1패를 안고 있는데 5이닝을 채 못 던졌습니다. 못 던지고 3실점을 하고 내려갔고 그 다음에 뭐 작년에도 다저스한테 그렇게 좋은 방어율은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투수에서는 유현진이 원정에서 약간 털리긴 한다 하더라도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워싱턴보다 다저스가 좋아요. 다저스가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다저스 승을 봐야 되지만 모르겠네요. 어차피 마킹을 안 한 입장에서는 뭐 다행이다로 볼 수 있을까?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승패를 굳이 논한다면 다저스가 이길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6대4 정도로 다저스 승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템파베이의 카스티오는 불펜으로 나오는 애인데 오늘 또 선발하고 불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애인데 오늘 불펜이 선발로 나왔네요. 카스티오가 나는 별로거든. 나는 얘 좀 별론데 상대방 투수도 쓰레기이기 때문에 한번 보자. 일단 한번 볼게. 보자. 얘네들은 둘 다 그 선발이라고 하기는 좀 약합니다. 선발이라고 하기는 좀 약하고 불펜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카스티오가 토론토 상대로 나쁘지 않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템파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투수를 믿는다는 것보다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타격이 둘 다 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선발 투수는 그래도 외그 스펙보다는 카스티오가 조금 더 오프로 나오든 뭘 하든 자기가 던지는 순간까지는 좀 더 카스티오가 좀 낫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그래도 토론토보다는 템포가 낫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왜 8시 경기를 안 가냐면 좀 어떤 느낌이냐면 쭉 보면 전부 다 정배가 좋아 보여요. 제가 이때까지 분석을 하겠지만 근데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경기예요. 나는 확실히 역배가 보이거나 확실하게 정배가 보이면 딱 주력을 가져가는데 틀리더라도 배당 대비했을 때 이상하게 정배들이 좋아 보여요. 8시가 8시 경기에 정배들이 딱 좋아 보이는데 근데 뭔가가 안 땡기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8시 경기 답했어요. 9시 경기 중에서도 한 3개 정도를 가져갈 게 있어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수익이 나면 도전을 하고 수익이 안 나면 그냥 폴더 수를 줄여서 나는 그냥 한 가봅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구기아도 3개를 갔는데 한 개가 적특이 나면서 2경기가 맞아 떨어지면서 판도만 어느 정도 벌게 되었지만 오늘 MLB도 저는 도전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좋아 보이는 거 배당 상관없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 경기는 일단 패스예요.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가 사람들이 애리조나 경기를 많이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이미 마킹을 하신 분들은. 근데 이것도 보면 자 당연히 그레인키 선발에서는 그레인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레인키가 홈이든 원정이든 간에 일단은 좋아요. 원정에서 2점대 3점대 넘어가지 않는 저는 좋아 보입니다. 네, 저는 좋아 보인다. 나는 내 눈에 좋아 보이면 좋아 보인다고 말해요. 그리고 애리조나가 그레인키가 마임 상대로 극강입니다. 극강이고 원정에서 좋고 오늘 아마 국민 추천 경기가 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알칸타라가 조타가 최근에 많이 터져가지고 방어율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경기가 애리조나를 아마 미리 분석을 하신 분들은 추천 경기나 주역 경기로 애리조나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배당도 1.4면 아예 똥배는 아니거든.
그래서 저도 좀 일찍 방송을 해서 8시 경기 중에 요거 한 개를 끼울까라고 해서 끼워서 추천 경기로 한 개를 내보낼까 하다가 그냥 포기를 했는 거예요. 저는 밑에 경기도 뭐 이거 빼더라도 3경기가 보이니까 그냥 괜히 요거 했다가 터져버려. 만약에 내가 이걸 안 갔는데 이 경기가 터졌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90% 오늘 프로토 아프리카 방송을 보고 프로토를 하시는 분들 90%는 애리조나 경기를 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리 마킹을 하신 분들은. 저는 그래서 피하려고. 아니 근데 이게 좋아 보이긴 해요. 좋아 보이긴 한데 그 뒤에 경기도 보면 패스턴이 나오는 양키 경기도 솔직히 보면 캐시너가 볼티모어가 아니고 보스턴이기 때문에 홈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홈이죠. 캐시너가 홈일 때는 원래 위험합니다. 그리고 보스턴이 어제 경기 10 틀었잖아요. 완전 4 틀었기 때문에 지금 양키가 이 배당을 받았는 게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맞다 안 맞다 하기에는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그 분석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캐시너가 홈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양키 상대로도 졸라 썩었습니다. 양키한테 졸라 얻어 터지는 투수예요. 그리고 근데 패스턴도 뭐 어떠냐? 패스턴은 웃긴 게 원정 방어율은 좋지 않은데 보스턴 상대로 저번에 한번 8이닝 무실점 그냥 아예 막 틀어막아서 거의 완투급으로 던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키를 많이 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도 내가 말했지만 다나카가 그만큼까지 초반에 틀릴 게 아니고 찬스에서 양키는 못 살렸고 보스턴은 찬스에서 살렸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점수를 다 냈기 때문에 초반부터 기울었던 경기였거든요. 이 경기가 사람들이 그냥 분석만 하고 하면 양키의 승이 좋아 보이는 경기인데 어제 경기를 보고 양키를 찍기에는 너무나 좀 찝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나도 선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 저는 일단 나중에 말해줄게. 또 빠따전이 보이는 경기를 어제도 4개 정도를 봤는데 그 중에 3개가 빠따전이 어느 정도는 점수가 낮기 때문에 오늘도 빠따전이 보이는 거는 보인다고 말을 할 건데 이 경기가 아마 빠따전으로 제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패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마킹에서 뺐어요. 그리고 뉴욕 매치하고 피츠버그 이것도 좀 웃기죠. 이 경기가 좀 웃긴데 뉴욕 매치가 휠러가 그 홈이기 때문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왜 마킹에서 빼고 9시부터 가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그게 딱 봤을 때는 매치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아그라잘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빠따가 피츠버그는 좀 약간 옛날에 텍사스처럼 한번 터지면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빠따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애리조나란다. 뉴욕 매치가 승패 타이밍이 지금 퐁당퐁당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찝찝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 뭔가가 찝찝해서 이것도 뉴욕 매치가 좋아 보이는데 뭔가 찝찝해서 그 8시 경기가 전체적으로 뭔가 찝찝해요. 굳이 만약에 승패를 내가 보자면 그래도 승패를 보자면 제 입장에서는 템파하고 애리조나가 그나마 변수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템파하고 애리조나를 내가 추천 경기로 같이 9시 경기하고 4개를 처음에는 4개를 갈까? 그러니까 8시에서 저배당, 9시에서 고배당을 해서 4개를 갈까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9시 경기 중에 요 경기가 배당 대비로선 별로 안 좋은데 한 개 더 뛰어서 3경기만 갈까 싶어서 일단 8시 경기는 제가 추천을 안 했습니다. 추천 경기에서 없죠. 일단은 분석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승패 예측이나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언급만 해드린 거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뭐 당연히 신시내티, 뭐 애틀란타, 필라델피아는 솔직히 옆배를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시내티, 뭐 다저스, 템파, 애리조나, 양키하고 보스턴은 아예 모르겠고 이건 난 내 같으면 보스턴하고 필라델피아 이런 거는 한 옆배를 노려봤을 것 같아. 만약 추천했으면. 근데 안 했으니까. 그리고 뉴욕 매치도 피처버그를 제가 옆배를 한번 예상만 해보는 거지 안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전배 중에 예측만 해본다면 뭐 템파나 애리조나가 그나마 이겨야 되는 경기들이 아닐까라고 예측 정도는 한번 해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9시 경기. 첫 번째 경기부터 여러분들 머리 아플 겁니다. 핸드리스 대 곤잘레스. 미러키 대 컵스. 분석 한 개도 안 하면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는 거.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안 하고 딱 봤을 때.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곤잘레스하고 핸드리스는 내 입장에서 비슷해요. 비슷하고 핸드리스가 홈에서는 더 극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핸드리스가 단점이 홈하고 원정의 경기력, 운영 마운드 운영 차이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홈할 때 핸드리스를 믿고 제가 자주 가지만 원정일 때는 아예 패스라고는 안 가죠. 안 가는데 곤잘레스가 워싱턴에 있다가 지금 현재로 미러키 왔긴 했지만 곤잘레스도 나쁘지 않아요. 곤잘레스도 좋지 못합니다. 좋지 못하고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똑같이 던지고 있어. 평균적으로 던지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해서 저는 미러키 봐요. 네, 저는 미러키 봅니다. 이거를 미러키가 역배 받은 이유도 있고 어느 정도 배당도 괜찮고 솔직히 컵스가 이기든 미러키가 이기든 할 말 없는데 핸드리스가 원정에서 안 좋다는 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건든다면 미러키의 승리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본다.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뭐 빠따가 어떻고 누가 중심 타자가 어떻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배당 대비했을 때 내가 좋아 보이는 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시카고 컵스하고 미러키하고 본다면 45대 55로 미러키가 좀 더 역배를 받았지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역배가 좀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도 피네다가 졸라 쓰레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미네소타를 보긴 봅니다. 보긴 보는데 피네다가 좀 얻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빠따진 예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피네다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좀 기복이 심해요. 그리고 홈하고 원정일 때 얘도 차이가 있습니다. 원정일 때 4점대 후반까지 막 방어율이 나오긴 하는데 얘가 한 번씩 원정에서 개 얻어 터질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되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빠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미네소타 보는 거예요. 이게 피네다가 원정일 때는 대량 실점을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H님 어서 오세요. 그런 부분만 피한다면 괜찮아 보이지만 배당 대비로서 별로지. 내가 이 경기를 말하려고 했던 게 배당 대비 별로 안 좋은 경기. 1.46이라는 배당 치고는 안 좋은데 그래도 승패로 예측을 하자면 미네소타가 6대4나 뭐 7대3 정도는 이겨야 되는 경기. 피네다가 좀 불안한 부분 빼고는 나머지 부분에서 미네소타가 그래도 시카고 화이트삭스보다 나쁜 점을 한 개도 없어 보이거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이 경기도 좀 어려워요 오늘. 내 입장에서는 왜냐면 플랫하기 그렇게 뭐 잘 던지는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플랫하기 보면 캔자스 시티한테도 한번 털렸는 것도 있지만 원정에서도 4점대 방어율로 그렇게 좋지 못하고 오히려 뭐 내가 보는 기준점에서는 지금 유니스가 클리블 상대도 5점대고 홈에서도 5점대 방어율인데 그냥 둘 다 어느 정도 오늘 어제는 제가 클리블랜드 빠따전을 본다 했는데 모르겠네. 오늘도 저는 빠따전을 봅니다 이거. 어제 클리블랜드가 이긴다고 제가 봤던 경기였는데 겨우 5대4로 이겼잖아요. 오늘 경기도 승패 예측이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클리블랜드가 좀 더 앞서 6대4나 55%나 한 60% 정도로 클리블랜드가 이길 확률이 좀 더 높은 건 사실인데 그런 것보다 그냥 흐름만 봤을 때는 빠따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오늘 빠따전이 3개에서 4개가 딱 보이는데 그게 얼만큼 맞아떨어지는데 한 4개는 보이거든요. 내 눈에는 그 정도 보이는데 이게 맞아떨어질지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 뭐 어차피 마킹이 없으니까 흐름은 나중에 이거 승패 예측 끝나고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플러티하고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제 입장에서는 휴스턴이 요즘 최근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세인트루이스의 플레어티를 제가 좋아한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플레어티라는 게 허트라는 선수 자체가 완전 극강으로 잘 던지는 건 아닌데 타격도 나름 되면서 어느 정도 무난하게는 던져주는 투수이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에는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선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투수고 우르키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죠. 얘의 정보가 선발로서의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좀 애매합니다. 휴스턴도 빠따 좋고 세인트 빠따 좋아요. 솔직히 복불 보기에 5대5입니다. 내가 봤을 때 5대5인데 저는 세인트루이스의 원래 몇 년 전부터 팬이기 때문에 원래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팀을 좋아하거든요. 원래 뭐 제 MLB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인트루이스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것밖에 없지 5대5입니다. 진짜 딱 5대5예요. 근데 선발에서 저는 플라우티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인년이 어서오세요. 무인이 어서오시고 그래서 저는 요 경기에 대해서도 세인트루이스가 개인적인 사심이 약간 들어가면 세인트루이스가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뭐 딱히 뭐 휴스턴이 이긴다고 해서 쓰나미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가 이 경기 캐닝하고 볼티모 캐닝이 확실히 나오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됐나. 캐닝이 최근에 잘 던지다가 한 몇 번 터져가지고 방어율이 졸라 높아졌거든. 근데 이거는 냉정히 말할게 천사를 보는 이것도 오늘 저는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말해야 되겠다. 그냥 이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내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냥 천사를 가는 이유 한 개. 내가 천사를 가는 이유는
근데 안 갈란다. 이거는 선패 예측 안 하고 패스할게. 배당이 너무 낮다. 1.33은 아니잖아. 아무리 내가 병신이 아닌 이상은 이거는 추천을 못 하겠어요. 이런 경기 안 갑니다. 어디 천사가 지금 1.33의 배당을 받은 만큼은 아니잖아. 네, 패스도 패스. 패스인데 볼티보가 선패 퐁당퐁당 타고 있으니까. 그래도 누가 이겨도 할 말 없는 경기니까. 그래서 천사를 보는 거지. 솔직히 1.33의 배당을 가져가려고 씨발 미쳤다고 이거 가져옵니까? 이런 경기를 안 갖고 가지. 그 다음 경기가 졸라 어려운 경기. 텍사스 대 오클랜드. 오늘 내가 두 번째로 그러니까 똥 오줌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경기. 어려운 경기 중에 한 경기야. 이 경기가 어제가 텍사스가 졸라 오클랜드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얻어 터졌는데 텍사스가 빠따가 기복이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게 이어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봐야 되거든요. 솔직히 이어간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텍사스겠지. 근데 일단 맹데니 스타일 자체가 텍사스한테 졸라 약했고 그 다음에 린도 오클랜드한테 약했습니다. 오클랜드한테 약했기 때문에 서로 방어율이 3점 후반에서 4점대를 서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난하게 던지는 투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 팬들에 대한 방어율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약간 뭐라 해야 천적이라 해야 되나 일단 지금 기록상으로는 그래서 둘 다 얻어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저는 빠따전을 예상하는 거지 승패로는 저는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오늘 경기 중에 경기 분석을 하기 어려워서 패스. 캐닝 이런 거 뭐 1.33 받아서 패스하는 게 아니라 경기 예측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경기는. 그래서 평균이란 게 없기 때문에 누가 터져도 할 말 없고 둘 다 터져도 할 말 없는 경기라서 빠따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진짜 좀 힘들어서 패스를 했는 경기 중에 한 개가 이 경기고 노리스가 꾸준하게 얻어 터지면서 방어율이 졸라 높아졌네요. 원래 좀 괜찮았는데 시애틀하고 디트로이트를 뭐 보고 가야 되냐면 투스 보고는 갈 게 없어요. 기구치가 그래도 홈이라 하더라도 졸라 터지기 때문에 요즘은 기구치도 못 믿고 솔직히 말해서 노리스도 믿을 게 못 돼요. 그냥 빠따 믿고 시애틀이 좋아 보입니다. 빠따 믿고 시애틀이 좋아 보이고 이것도 매나 어느 정도 빠따전이 나올 가능성이 오늘 빠따전을 제가 많이 보는데 일단 나중에 경기를 추려낼 때는 이 경기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경기로 해서 시애틀이 빠따가 지금 현재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노리스가 시애틀한테 얻어 터진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애틀을 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시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안 갈 가능성이 높죠. 제가 9시 경기에서 뽑았으니까. 근데 뭐 보시는 분들은 11시 경기를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다음 경기까지 말하고 나서 할게요. 그 다음에 샌디에이고하고 샌프란시스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이거 아까 그 경기 신시내티 경기였나?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어떠냐면 아리에타 나오는 필라델피아 경기하고 비슷한 경기인데 선발 투수가 이래요. 잘 봐요. 루케이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그게 샌디에이고 선발은 홈에서는 좋은데 샌프란시스코한테 15이닝 던졌는데 이 정도 방어율 5점대 방어율이면 터진다고 샌프란시스코한테는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홈에서는 강한 투수예요. 근데 사마자는 반대로 홈에서는 강한데 원정에서는 약한 투수인데 샌디에이고한테 강한 좀 극강의 투수. 왜냐면 13이닝 정도 던졌으면 두 경기 정도 나왔다는 거고 거기에 1점대 방어율이라면 틀어막는 데는 일각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정 성적이 안 좋은 선발이 상대 전적에서 좋은 사마자와 홈에서 어느 정도 루체치가 좋아요. 홈에서 잘 던지는 투수가 상대 전적에서 좀 안 좋은. 그럼 뭘 선택을 해야 되냐 하면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샌프란시스코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샌디에이고가 승패를 퐁당퐁당 타고 있긴 하지만 저는 만약에 간다면 샌프란시스코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마 주력 추천 경기를 가고 그 다음에 예측만 하는 다폴로 갈 수 있는 예측만 하는 경기를 또 따로 적어 드릴 것 같습니다. 적어 드릴 것 같고 승패 추천을 하고 나서는 제가 오늘 흐름을 그래도 많은 경기들이 빠따전이 보이지만 그 중에 좋아 보이는 빠따전을 한번 예측을 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빨리 하고 저도 이제 배그 또 연습하러 가야 되니까 추천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아마 경기는 끝났겠죠. 어떻게 됐어요? 유벤투스가 졌나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졌는지 이겼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추천 경기 좀 올려드리고 다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할게요.